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지금 전 세계의 큰 선들,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 곳으로 자금을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고요? 바로 일본 도쿄입니다. 대체 도쿄에 뭐가 있길래 이러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헤럴드 머니페스타 2025에서 발표된 글로벌 PMC 김용남 대표님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통해 지금 시장의 흐름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왜 지금이 바로 투자의 골든타임인지, 그리고 그럼 도대체 뭘 사야 하는지, 가장 유망한 자산은 뭔지 짚어볼 거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리스크, 4가지 핵심 리스크와 극복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 공식이죠. 스마트 모델까지 여러분의 다음 투자 전략을 위한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이 바로 투자의 골든타임인 이유. 많고 많은 도시 중에 왜 하필 도쿄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한번 보세요. 일본의 기준금리 0.5%입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4.0%예요. 이 엄청난 차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일본에서 돈 빌리는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싸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글로벌 자금이 도쿄로 미친 듯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죠. 이 엄청난 기회를 만드는 2개의 엔진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격 할인 효과입니다. 지금 엔화가 엄청 약세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나 원화를 가진 우리 같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쿄의 핵심 자산을 그냥 제값 주는 게 아니라 거의 뭐랄까 세일 가격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강력한 레버리지 효과. 아니, 1%대 금리로 대출이 나온다니 이게 믿어지세요? 내 돈은 조금만 넣고 나머지는 아주 싼 이자로 빌려서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으니 수익은 당연히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수익성은 어떨까요? 이 숫자를 좀 보시죠. 무려 4.5%. 이게 뭐냐면 도쿄 핵심 업무지구에 있는 최상급 오피스 있죠? 이런 프라임 오피스의 임대 수익률입니다.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 이렇게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률을 내는 자산, 진짜 찾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장점들 때문에 도쿄가 안정성과 수익성, 이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투자 매력도 1위 도시로 꼽히는 겁니다. 전 세계 자본에게는 이만한 안전 피난처가 또 없는 거죠. 좋습니다. 도쿄 시장이 왜 이렇게 뜨거운지는 이제 알겠어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거, 도대체 뭘 사야 할까요? 전문가가 딱 꼽은 지금 가장 성과가 좋은 자산이 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남 대표님이 딱 2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1981년 이후에 지어진 중고 맨션입니다. 여기서 1981년이 중요한 건 이때 새로운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이에요. 안전하다는 거죠. 근데 가격은 신축보다 훨씬 저렴한데 마침 신축 공급이 30% 넘게 확 줄면서 이게 최고의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 하나를 통째로 사는 일동 주거형 건물. 이건 여러 세대가 있으니까 위험이 분산되고 매달 꼬박꼬박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경기 안 좋을 때도 강한 회복력을 보여준 이미 검증이 끝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더 명확해져요. 2013년 이후의 가격 성장인데요. 상업용 부동산 지수도 170까지 꾸준히 오르긴 했어요. 근데 주거형 부동산은요, 215를 돌파하면서 시장을 거의 끌고 가다시피 했습니다. 이건 그냥 가격만 올랐다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돈이 특히 주거형 자산으로 엄청나게 몰렸다는 강력한 증거죠. 물론 투자에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어쩌면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로서 반드시 마주칠 수밖에 없는 4가지 핵심 리스크, 그리고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피해갈 수 있는지 그 극복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도쿄 부동산 투자의 도사리는 리스크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경제 상황이 나빠질 수 있는 시장 리스크. 둘째, 정부 정책이나 세법이 갑자기 바뀌는 정책 및 규제 리스크. 셋째, 일본 하면 역시 지진 같은 자연재해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현지에 없으니까 생기는 운영 및
관리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리스크들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장 리스크는 단기 등락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인 관점과 현금 20% 이상 보유로 대비하고요. 정책 리스크는 현지 세무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자연재해는 애초에 내진 1등급 건물을 고르고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되고요. 운영 리스크는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관리회사와 파트너를 맺으면 해결됩니다. 방법은 다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남 대표님이 정말 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전문가 파트너 없는 투자는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과 같다. 와, 정말 강한 표현이죠? 특히 언어, 문화, 법이 다 다른 해외에서 믿을 만한 현지 파트너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리스크 관리법까지 알았으니까 성공으로 가는 길만 남았네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체계적인 투자 프로세스 스마트 모델입니다. 이 스마트 모델이라는 건요, 이제 감으로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선언 같은 거예요. 리스크는 최대한 줄이고 투자 과정은 투명하게. 그래서 결국 수익은 극대화하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7단계짜리 투자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7단계가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먼저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 자문 계약을 맺고 검증된 물건을 추천받습니다. 그 다음엔 절세를 위해 현지 법인을 세우고 저금리 대출을 확보하죠. 그리고 한국 정부에 해외 투자 신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야 안전하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마지막으로 전문 관리 회사를 연결해서 안정적인 자산 운영을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체계적이지 않나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투자 전략을 위한 마지막 점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분석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쿄 부동산 투자의 성공은 지금의 특별한 시장 기회라는 한쪽 날개와 전문가가 이끄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라는 다른 한쪽 날개, 이 두 개의 날개가 모두 있어야만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엔저와 초저금리가 동시에 만들어낸 지금의 이 골든타임, 이게 영원할 수는 없겠죠. 기회의 창은 언젠가는 닫히게 마련입니다. 자, 이 기회 앞에서 당신의 다음 한 수는 무엇이 될까요?